조선 제1검이라 불려온 검사 한동훈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 (1973년) 강원도 춘천 출생인 한동훈은 당시 세계 1위의 반도체 장비 회사 AMK의 대표였던 아버지 아래에서 성장하게 되고,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청주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을 보냈으며 5학년 즈음 서울로 올라온 뒤에는 신동초와 경완중, 현대고등학교 등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의 학창시절에 관해서는 2022년 5월경 월간조선에 기사화된 친구들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 그는 초중고 시절 반장을 도맡아 했고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면서도 친구 또한 많았던 요즘 말로 인싸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35년지기 친구의 말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시절 한동훈은 여자친구를 사귄 적도 없었고 어릴 때부터 비틀즈를 특히 좋아했으며, 또 다른 친구는 얼핏 보면 차가워 보이지만 잔정이 많은 친구라는 말을 전했다. 이후 한동훈은 1992년 서울대학교 법대에 진학한 뒤 4학년 시절이던 1995년 만 22세의 나이로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을 27기로 마친 이후 그는 공군 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만 22세의 나이, 이른바 소년등과로 검사가 된 한동훈은 2001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근무를 시작해 이듬해인 2002년 금융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경제특수부 형사구부로 자리를 옮기게 되고, 그때부터 그는 굵직한 사건들의 수사에 참여했다. 한동훈 등 평검사 4명으로 구성된 형사구부는 2003년 SK의 분식회계와 부당 내부거래 사건을 맡게 되고, SK글로벌이 1조 5천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것과 최태원이 주식 부당 거래로 80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점 등을 밝혀냈으며 결국 최태원은 구속되어야 했다. 이듬해인 2004년 대검 중수부 대선자금 수사단에 파견된 한동훈은 그곳에 먼저 파견 나온 윤석열과 처음 만나 인연을 맺게 되고, 그때부터 윤석열은 한동훈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으며 이들의 수사로 안희정과 서청원 등이 구속되었다. 이후 1년 정도 미국 유학을 마친 그는 2006년 귀국해 대검 중수부에서 일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팀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한동훈은 윤석열과 호흡을 맞췄다. 이들의 수사로 인해 현대차의 정몽구가 138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내용과 회사에 3천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점이 밝혀졌고 2006년 결국 정몽구는 구속되었다. 이듬해인 2007년 부산지검 특수부로 옮긴 한동훈은 인사청탁의 대가로 7천만 원과 미화 1만 달러 등을 뇌물로 상납받은 당시 국세청장 전군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당시로서는 전 현직 국세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었다. 그런 한동훈에게는 재계의 저승사자 조선 제1검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2009년부터 한동훈은 이명박 정부의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발탁되어 청와대에서 근무했으며, 이후에는 법무부 감찰과 대검 정책기획과장 등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에서 검사 생활을 이어봤다. 그리고 2016년의 국정농단 사태, 당시 대검 반부패부 2팀장으로 근무하던 그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되었고, 이때에도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과 호흡을 맞춰 수사했다. 국정농단 수사의 이러한 결과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시니 재차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듯하고, 제19대 대선 이후인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되었고, 이때 한동훈은 반부패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 검사가 되어 윤석열과 지근거리에서 근무했다. 이때 그는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것과 이명박의 비자금 조성, 허위급여 지급,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등으로 회사 돈 349억 원을 횡령한 것과 법인세 31억 원을 포탈한 것을 밝혀냈으며, 결국 이 수사로 이명박은 구속되었고, 또한 전 대법원장 양승태와 전 현직 고위 법관들을 재판에 넘겼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명박과 양승태 등을 재판에 넘긴 그는 2019년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이후 검찰 내 빅4의 요직 중 하나인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승진하며 동시에 역대 최연소 검사장이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다. 이렇듯 검사로 잘나갔던 한동훈은 문재인 정권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른바 조국 사태 수사를 지휘한 뒤 전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는데 2020년 초 법무부 장관으로 추미애가 취임한 뒤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며 조국 수사를 지휘했던 그는 부산고검으로 발령났고 같은 해 3월 MBC에서는 채널A의 기자가 한 인사에게 접근해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압박했다는 내용과 함께 기자의 이런 행동에는 윤석열의 최측근 검사가 연루되었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이 보도되었다. 이 사건에서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언급되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한동훈은 3개월 뒤 직무 배제 차원에서 비수사 부서인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으로 다시 발령이 났다. 그리고 어느 날 채널A 사건의 수사를 위해 한동훈의 후배 검사 정진웅은 수사관들과 함께 그가 근무하고 있던 용인 분원을 찾았고 정진웅은 텔레그램의 대화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한동훈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확보하려 했으나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고 이때 한동훈은 독직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경 그는 인터뷰에서 추미애를 향해 이러한 비판의 말을 했는데 우연인지 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음날 그는 진천 본원으로 또다시 발령이 났고 이때 법무부는 아니라고 했으나 한 해만 3번이나 근무처를 옮긴 그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보복성 좌천 인사가 아니냐는 말들이 나돌았다. 그리고 이듬해인 2021년 6월 그는 또다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났고 그렇게 1, 2년 사이에 그는 4번이나 근무처를 옮겼으며 채널A 사건으로는 법정에도 드나들어야 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시간은 흘러 어느덧 제20대 대선이 가까워졌으며 윤석열이 유력 대선 후보가 되자 세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면 한동훈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에 임명될 것이라는 말들이 새어나왔고 결국 제20대 대선의 결과는 이러했다. 대선 한 달 정도가 지난 2022년 4월 채널A 사건의 연루 의혹을 받아온 한동훈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그렇게 피의자 꼬리표를 뗀 그는 일주일 뒤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었다. 인선을 발표하며 윤석열은 한동훈에 대해 지난 20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며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발표했고 이후 윤석열 정부의 내각 중 가장 주목받는 그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송곳 검증을 예고한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몇 가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청문회에서는 그의 딸의 논문 대필과 관련한 스펙 쌓기 논란, 검수완박, 조국 과잉 수사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공세가 있었으나 한동훈은 조목조목 반박했고 정치 검사가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만약 자신이 조국 수사를 눈감아 주었다면 꽃길을 걸었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정치 검사의 의미가 언제 바뀌었는지 되묻기까지 했다. 그렇게 청문회는 여야의 공방 속에 17시간이나 이어졌고 이후 세간에서는 청문회를 두고 민주당의 헛발질만 있었다는 의견과 한동훈이 법꾸라지 마냥 잘 빠져나간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동훈의 인사청문회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되었으나 결국 그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강행되었고 어떠한 관심 때문이었는지 그의 취임식 조회수는 2022년 7월 현재 160만을 기록하고 있다. 잘 나가던 검사에서 4번의 좌천을 거쳐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오른 한동훈. 그는 윤석열 정부의 내각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사람인 만큼 그가 성공한 법무부 장관이 될지 실패한 법무부 장관이 될지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다.